해저에서 들려오는 외계의 목소리.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나의 삶과 동행했지만 항상 들려오는 것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기간이 짧을 때는 15일, 늦어질 때는 1년 가까이 길어지기도 했으며 군대에 있을 때는 2년이 넘도록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도 있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혼자서 많은 생각에 잠기고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들려주었던 내용들을 진실에 맞추어 곱씹으며 일방적으로 흐르기 쉬운 의식을 점검하곤 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출현이 멈춰버리면 허전하고 궁금증이 깊어졌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사라진 후로 1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갈 때는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이제까지 깊은 잠 속에서 꿈을 꾸고 일어났다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아무리 꿈이라 해도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은 더욱 새록새록 기억에 남아 떠올랐다. 우주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은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것인가? 우주의 거룩한 존재와는 더 이상 교류를 이어갈 수 없는가? 이런 생각과 아쉬움에 젖으며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그리워할 때도 있었다. 그때의 기분은 마치 재미있는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중간에서 필름이 끊겨버리는 아쉬움 같은 것이기도 했다. 분명히 더 듣고 싶은 우주 이야기들은 산적해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러한 대화가 지금에 그치고 만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았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는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기다리는 우주 노래와 영감의 시를 반복해서 암송했다. 우주 파동을 타고 간절한 영혼의 텔레파시가 보이지 않는 목소리에 전달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텔레파시의 신호 때문일까?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면 그 기쁨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그때의 기분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온 것처럼 반가웠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우주의 파동을 일으키며 다시 나타났다. 그는 반가운 음성으로 나의 안부를 물어왔으며 그 목소리를 들은 나는 가슴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나의 산타르시안 이시여. 당신이 없는 동안 나는 캄캄한 밤길을 걷다가 달빛도 별빛도 모두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어요. 이번에는 너무 긴 시간 동안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앞으로 영영 당신과 이별이 아닌가 하고 슬픈 생각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동안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은 당신께서 당신의 고향별을 찾아 다녀오셨기 때문인가요? 라고 침울한 말투로 대꾸하였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갑자기 예정에 없던 일이 생겨서 계획보다 만남이 늦어졌다고 하였다. 정중하게 사과를 하며 그동안 우주의 먼 나라를 탐사하며 경험한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그것은 나에게 더없이 큰 선물이었다. 어느 날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나에게 자신이 있는 곳의 위치를 물어왔다. 나는 서슴없이 우주 공간의 어디쯤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현재 지구에 있다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지금 당신의 목소리는 우주 공간에서 들려올 때와 똑같은 현상인데요. 당신은 지구의 땅에 있다고 하는데 우주의 터널이 열리는 현상은 무엇이지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그동안 많이 설명했음에도 다시 묻는 나를 향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보이지 않는 빛이 관통하여 우주의 터널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빛의 관통으로 자신과 내가 4차원 공간에 머물게 되고 4차원 공간의 텔레파시 힘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미 우주 기운인 파보시 에너지에 연결 단자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나 하늘 어디에 있더라도 텔레파시 대화가 막히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우주 파동의 공명 현상이라고 하였다. 자신은 지금 지구의 깊은 바닷속에 있다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깊은 바닷속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당신들은 인어처럼 물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태생인가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인어라는 나의 표현에 한참 웃다가 말을 하였다. 자신들도 지구 인류들과 똑같이 땅에서 공기로 호흡하며 육지의 자연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였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깊은 바닷물 속에 계시지요? 그곳에서는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나요? 온 세상이 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지금 차가운 물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있지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1만 년 동안 지속적인 지구 방문을 해오면서 지구의 깊은 바닷속 지하세계에 자신의 동료들이 머물 수 있는 거점을 건설해 두었으며 지구 인류들이 알 수 없는 지하도시가 해저 깊은 곳에 만들어져 있다고 하였다. 자신들의 지하도시를 해저기지라고 부르는데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가 그곳이라고 하였다. 해저에 위치한 지하도시는 생각과는 달리 땅에서처럼 자유롭게 호흡도 하고 아름다운 문화도 즐기면서 쾌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지하도시의 세상을 어둡고 답답한 곳이라고 미리 짐작하지 말 것이며 오히려 지상보다 더 쾌적하고 신선한 자연의 냄새가 물씬하다고 하였다. 저기요. 설마 그럴까요? 햇빛도 들지 않고 공기도 없을 것만 같은 지하세계가 신선한 자연의 냄새로 물씬할 수 있을까요?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선 당신의 설명을 모두 믿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내가 아닌 누구라도 깊은 바닷물 속의 지하에 당신들의 해적기지가 지어져 있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할 테니까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직접 보여주지 못함을 못내 아쉬워하면서도 바다 밑에 뚫려있는 비밀의 통로를 지나면 자신들이 세워놓은 지하세계가 나타나며 샤르벨과 똑같은 4차원 문명세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의 산타르시안이신 우주의 존재님, 당신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군요. 그곳에서 당신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생활하지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우주의 파수꾼으로서 평화의 사절로서 지구 최후의 날을 준비하는 일을 1만 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는데 1만 년 동안 자신들은 지구의 해적기지에서 큰 빛을 기다리며 맡겨진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고 하였다. 우주 반란자들에게 빼앗긴 지구를 되찾기 위해서 자신들의 수고는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이며 지구 인류들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큰 빛을 가장한 거짓 존재들이 자취를 감출 때까지 자신들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큰 빛을 가장한 거짓 존재들이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이지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큰 빛을 가장한 거짓 존재는 자신을 마지막 구세주라고도 하고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하면서 혹세무민하는 부르들이며 그들이 선량한 영혼들을 미혹하여 어둠으로 인도하고 있으니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였다. 이 혹세무민하는 무리들 때문에 선량한 영혼들이 상처를 입고 있으며 지구에서 진행될 빛의 사업이 많이 더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선을 가장한 악의 무리들이군요. 그들을 당신들의 힘으로 추방시킬 수는 없나요? 악의 무리를 추방하는 사명은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고 마지막 지구에 나타날 큰 빛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그때까지 우주신성은 참으며 인내할 것이며 자신들은 큰 빛의 날을 예비하며 우주의 전령사로서 역할을 다할 뿐이라고 하였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머물고 있는 해적기지에 대한 궁금증이 한없이 커졌다. 바다 밑 지하에 만들어져 있는 지하도시의 모습은 어떤 생김새일지, 그리고 햇빛도 공기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외계의 존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었다. 우주를 지키고 지구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지구의 깊은 바닷속에 숨어 있었다고 생각하니 든든하면서도 슬픈 감정이 들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설명에 의하면 지구의 해적기지에는 고차원 문명세계의 힘으로 건설된 지하도시가 만들어져 있고 그곳에는 지구를 찾아온 우주의 파수꾼들이 상주하며 지구 최후의 날을 준비하는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다니 우주의 큰 사랑이 진하게 느껴졌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설명을 들은 후 당돌한 부탁을 했다. 우주의 존재님, 당신이 머물고 있는 해적기지를 직접 방문해보고 싶어요. 그래야 당신의 모든 설명이 사실대로 믿어질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고 머지않은 장래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나의 정신세계가 더욱 크게 열려서 명성이 커지고 지구의 파수꾼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히 갖추어진 후에 해적기지에 초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차 UFO에 몸을 싣고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올 것이며 그때 우주 파수꾼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고 지금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을 그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나는 머지않은 장래에 바닷속에 만들어져 있는 외계 존재들의 지하도시를 방문할 수 있고 신출귀몰한 힘을 지닌 UFO를 타고 무변광대한 우주를 종횡무진할 수 있으니 그 기대와 꿈은 가슴 설레지 않을 수 없었다. 우주의 전령사 코디우거스. 한 번은 어떤 종교단체의 주간신문에 시 한 편을 발표하고 나서 독자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었다.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였다. 그 시를 발표할 무렵에 내 나이는 26쯤이었는데 제목부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조숙한 관념의 시였다. 이전부터 여러 편의 시를 발표했지만 그때만큼 관심을 끌었던 적은 없었다. 이 시를 발표하고 나서
독자들이 다양한 감상을 적어서 보내주었는데 직접 찾아와 시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요청하는 독자들도 있었다. 토론을 나눈 독자 중에서 유난히 인상 깊었던 독자가 있었는데 이른이 넘은 노인이었다. 그 노인과 2시간 정도 시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는데 할아버지 뻘 되는 어른 앞에서 인생을 논하려니 쑥스럽고 민망했다. 하지만 노인 독자는 아주 진지한 자세로 나와의 대담에 임했다. 인생이란 시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노인 독자는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했다. 내일 모레면 땅 속에 묻힐 나이인데 이제야 인생이란 의미가 새롭게 와 닿는구먼. 내가 좀 더 일찍 자네 시의 내용처럼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후회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노인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어두움과 비애가 젖어 있었다. 내가 쓴 시의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았다. 허무한 꿈인 것을, 한 조각, 구름인 것을, 안개처럼 사그라질 의미 없는 잔영인 것을 밤새워 헤매 찾아 다투 없는 무리여. 이하 생략. 이 시의 내용에 대하여 노인 독자는 다음과 같이 평했다. 내가 처음 이 시를 읽었을 때 작자의 나이가 꽤 됐을 것으로 생각했네. 그런데 막상 작자인 자네를 만나고 나니 예상이 너무 빗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쨌든 자네가 쓴 시의 구절구절이 내 심정의 전곡을 찌르고 있네. 어쩌면 젊은 나이에 인생이란 의미를 그렇게 함축성 있게 표현할 수 있었나. 자네 시를 음미하고 있으면 느껴지는 점이 많아. 앞으로도 인생을 관조할 수 있는 좋은 시를 많이 써서 상실된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게나. 앞으로 나는 자네가 쓴 시의 열렬한 독자가 되겠네. 나이 많은 노인에게 그런 평가를 들으니 도리어 기분이 이상했다. 겸연쩍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답했다. 제가 인생을 깊게 깨달아서 이런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어쩌다 순간 떠오른 시상에 의하여 몇 자 적어본 것입니다. 어른께서 그런 칭찬을 하시니 마음이 어색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노인 독자는 정색을 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야, 조금도 어색할 거 없어. 순간 떠오른 시상이라고는 하지만 인생을 깊게 관조하지 않으면 결국 그런 내용을 표현할 수 없어. 앞으로 나이 같은 건 따지지 말고 우리 좋은 친구가 되어보세. 그렇게 노인 독자와 상당히 긴 시간 대담을 나누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노인의 정체를 일러주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노인은 몇 년 전까지 지방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철학을 강의했던 철학자이며 전직 교수이고 지금은 퇴직하고 혼자 쓸쓸히 여생을 보내고 있는 처지라고 하였다. 40대에 상처하고 일찍 홀로 된 몸인데 아내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이라서 내가 쓴 시를 읽고 감동을 받았으니 노인이 부탁한 대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따뜻한 우정을 베풀어주면 너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의식이 해맑고 고운 영혼의 소유자란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였다. 노인 독자는 내 귀에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눈치채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듣고 내가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노인께서는 철학자이시며 전직 교수였군요. 젊어서 부인을 잃고 혼자 지내시느라 외로움이 크시겠어요. 앞으로 미력 하나마 좋은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철학자님께서도 좋은 가르침 많이 베풀어 주세요. 노인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어떻게 나의 신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었나? 대충 아는 방법이 있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모습만 보고도 일찍 상처한 철학자로 보이던가? 얼굴에 그렇게 측은한 모습의 내용이 쓰여 있기라도 하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우주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철학자님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우주에서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를 듣고 본의 아니게 철학자님의 신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목소리는 철학자님과 제가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네에게는 우주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 신통력이 있었나? 어쩌다 보니 청소년 시절부터 우주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우주와 대화를 나누는 채널러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을 철학자님만 아시고 다른 곳에 소문을 내지는 마세요. 소문을 내도 믿어줄 사람도 없겠지만요. 철학자님도 제 말이 너무 황당하게 들리시죠? 그렇지 않다네. 오히려 내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명색이 철학자이면서 아직 우주의 소리를 듣지 못한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우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자네야말로 영혼이 깨어있음이 분명해.
또 자네는 우주로부터 선택받은 자가 분명해. 그럼 앞으로 우주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나에게도 전달해주게. 그리고 우주의 목소리처럼 우리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보세. 그렇게 할게요. 철학자님, 그 대신 저와 함께 지구의 파수꾼이 되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그 약속을 지키겠네. 이후로 철학자와 절친한 사이가 되어 자주 교류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큰 도움을 받기도 했다. 철학자는 우주로부터 전달받은 큰 선물이었다. 이런 현상은 자주 있었다. 낯선 사람과 사귈 때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상대방의 정체를 알려주며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일러주었다. 나중에 수소문에 보면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알려준 내용들이 모두 일치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모든 사물에 대한 예지력이 탁월한 존재였다. 한 번은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나에게 장차 지구를 지키는 큰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미지의 세상을 바라보는 큰 눈을 가져야 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예지력으로 인류에게 희망을 전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향하여 정색을 하고 반문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미래에 대한 예지력은 하늘이 점지해준 큰 힘이 아닌가요? 그래서 하늘이 보낸 큰 인물들이 미래를 예언하고 다가올 일들에 대한 예지력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신분의 존재가 그런 힘을 가진다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게 뻔하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내가 예지력을 얻어서 큰 예언을 하라는 것이 아니며 어디에서나 작은 입으로 작은 증거자가 되는 것으로 족하라고 하였다. 자신이 들려주는 우주의 정보를 지구 인류들에게 진실되게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예지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난세에 영웅이 태어난다는 지구 인류들의 속담처럼 장차 지구 최후의 날이 다가오기 전 초능력의 힘이 지구를 지배하게 될 것이며 그날이 다가올수록 고차원의 정신세계에 도달한 자는 끝없이 도달하고 낮은 차원의 정신세계로 추락한 자는 끝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고차원의 정신세계에 도달한 자들은 미리 지구 앞날의 불행을 내다보며 예언을 하게 될 것이요. 그 예언에 귀를 기울이면 살고 귀를 막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날의 불행 앞에서 아무리 풍성한 물질의 힘으로도 아무리 발달한 과학의 힘으로도 재앙을 벗어나지는 못하며 오직 맑고 고운 영혼들과 초능력을 소유한 소수의 자들만이 보이지 않는 빛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자신은 우주의 파수꾼이며 결코 거짓된 내용을 지구 인류들에게 전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제가 단순히 당신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그 내용을 지구 인류들에게 전달해주는 자체만으로 훌륭한 예언이며 예지력의 발휘란 뜻이군요. 그게 무슨 예언이며 예지력인가요?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에 지나지 않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깨달음의 전달자가 되라고 하였다. 지구의 성인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참되게 깨달아서 참되게 깨달은 내용을 지구 인류들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인류의 구세주이며 성인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나의 정신세계가 더욱 크게 열리기 전에 자신의 입을 통해 전달해주는 우주의 소식을 온전히 수용하고 실천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며 바른 전달자의 역할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그렇다면 제 의식부터 큰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나의 의식 수준을 지금보다는 끝없이 더 끌어올려야 미래를 내다보는 놀라운 예지력과 예언의 힘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때부터 온전한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하였다. 또한 지금의 나의 상태를 보면 앞으로 30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신들은 1만 년의 세월도 기다리며 지구 최후의 날을 지켜줄 준비를 멈추지 아니하였으니 나 또한 그러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지구의 파수꾼들은 많이 양성되어 있나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소수정예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그들은 코디우거스란 고운 영혼을 가진 조직이라고 하였다. 코디우거스란 우주의 전령사라는 뜻이며 수행하는 일들은 많지만 대부분 최후의 날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으며 지구 인류들이 장래에 처할 정신적 공허, 환경적 공허, 생태적 공허들을 미리부터 내다보며 재앙을 늦추기 위해 혼신의 정열을 불태우고 있다고 하였다. 나에게도 장차 파수꾼의 정예요원은 아닐지라도 코디우거스 운동에 적극 가담하라고 하였다. 코디우거스는 하늘이 준비한 자들이요. 지구 최후의 날에는 큰 빛의 활약을 후원하는 우주의 전령사들이라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구는 마치 우주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세력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대전투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당신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당신이 맡겨주는 어떤 일이든지 정성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코디우거스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인사들은 주로 어떤 신분의 소유자들인가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우주는 본래 평화의 공간이었지만 반란자들의 세력으로 그 질서가 허물어졌고 지구 최후의 날에 나타날 큰 빛이 허물어진 우주의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코디우거스에 가담한 인사들은 지구 각계각층의 유명한 학자나 종교 지도자도 포함되어 있고 지구 인류들의 흑인, 백인, 황인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이 고루 섞여 있다고 하였다. 코디우거스 운동은 감추어진 조직의 활동이므로 비공개 활동이며 코디우거스 운동은 지구에서만 실천하는 활동이 아니라 우주 강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주 캠페인이라고 하였다. 코디우거스 운동을 그처럼 우주 강역으로 실천하고 있는 목적은 한마디로 우주정신 세계의 이상을 모든 우주에 실현하여 우주 파수꾼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한 목적인데 자신들이 지구를 찾아오는 일도 다른 인류의 문명 세계를 찾아다니는 일도 같은 이치라고 하였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주장에 의하면 지구에는 외계 문명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있는 지구인 비밀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비밀 조직의 구성원들을 코디우거스라는 이름으로 부른다고 했다. 코디우거스들은 감추어진 이름과 감추어진 모습으로 우주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며 지구의 환경과 지구 인류들의 의식계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외계에서 찾아온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역할이 소중하게 생각되었다. 지구 인류들보다 지구를 더 사랑하고 아끼며 지구를 건강하게 가꾸려고 노력하는 우주전령사들의 노고 앞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